그리고 탄핵 대상에는 한덕수 최상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4월 18일을 넘겨서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헌법재판관들 중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간 헌법재판소에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이유가 이제는 거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 SBS 모 기자의 기사나 찌라시로 지겹게 돌았던 헌재 내부 5대3 분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모 재판관 한 명이 극한의 해태를 부리고 있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재판관으로 의심되며, 그럼에도 조한창 재판관이 정말로 드러넣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강욱 의원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윤석열 탄핵 선고를 막는 마지막 장벽은 조한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한창만 사라지면 윤석열 탄핵 선고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다소 과격한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마침 최강욱 의원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상당히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바로 조한창 탄핵 카드입니다. 물론 최강욱 전 의원도 지금 당장 조한창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선고가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말한 것이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가지 플랜 중에 이 조한창 탄핵 플랜도 실행 가능한 플랜으로 생각은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어제자 최강욱 의원이 밝힌 시나리오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3대5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라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이 상황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 조한창 재판관인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한창 재판관이 뭔가 국힘으로부터 확실하게 주문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해 들은 얘기로 용산에 있는 집단들이 조한창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면 이 사람은 탄핵시키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탄핵 대상에는 한덕수 최상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중에도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4월 18일을 넘겨서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헌법재판관들 중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완전히 저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쪽으로 이끌고 끌고 가려고 한다면 뭐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 소추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하면 저런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강욱 의원이 말한 조한창 탄핵은 최악을 상정한 것이고, 조한창이 명백하게 헌재 내부에서 해태를 부리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면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수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답답하지만 결국 똑같은 법조 기득권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의 전언대로 정말로 조한창이 내란 세력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 사태가 심각해도 한참 심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재판 지연 세력을 굳이 언급한 것을 최강욱 의원의 전언과 연결지어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개인적으로 조한창 탄핵이 실현될 확률은 국회 비상대권보다도 낮다고 보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여차하면 조한창 탄핵 플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쪽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개 방구석 유튜버인 정예능이 그래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정치에서의 최악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저도 하지 않으며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저 내란 세력은 어차피 윤석열 복귀 아니면 깜빵행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미 상식 범주 내의 싸움 국면은 지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일각에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한다고 한들 헌법도 대놓고 무시하는 저 세력이 과연 이를 따르겠냐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며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정해 경고하고 하나하나 실제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란 세력에 존재하지도 않는 선한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로 국회는 어떤 방법이 됐든 저질러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최후의 수까지 저질러버릴 수 있다는 공포심을 저쪽에 줘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